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규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시도지사를 향해 뛰는 입지자들의 물밑 선거전이 뜨거운 가운데 어떤 구도로 치러질지 또 변수는 무엇인지 전망했습니다. 3남매가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친모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전라도 정도 천년의 슬로건을 전라도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로 선정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목포 신항에서 올해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금 개띠 해인 무술년,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5달여 앞두고 일꾼을 자처하는 후보들의 물밑 선거전은 이미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도지사 후보로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윤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광주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광주시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광주시의 계획도 전면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 기념회 열고 지지 모임 띄우며 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다진 뒤여서 다분히 의도가 있는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군 가운데 강기정 전 의원은 가장 먼저 지지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광주행이 부쩍 잦아지면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구도가 잡혀지면 합종 연행이 될 거다. 간혹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2등 후보가 1등이 되는 경우도 있고 3등 후보가 1등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형석 광주시당 위원장도 민주당의 후보 자리를 노립니다. 현직인 윤장희 시장은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후보군은 넘쳐나지만 국민의당에서는 나서겠다고 뜻을 내비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과 국민의당의 박지원, 주승용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분당 여부에 따라서는 3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과 노광규 전 순천시장 등도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못지않게 뜨거운 선거구도 있습니다. 바로 단체장이 공석인 선거구인데요. 무주공산 선거구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이미 3선인 곳은 연임 제한 때문에 단체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 북구청과 고흥군, 구례군 이 3곳이 해당합니다. 비리 때문에 자리가 빈 곳도 있습니다. 박철환 전 해남군수는 대법원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고 이용부 보성군수와 김철주 무안군수는 구속 수감 중이어서 출마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과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시장 선거 경선 승리를 위해 또는 경선에서 이겨서 현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리가 비었거나 빌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에서는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차려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가운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5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차차 많은 양의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2.5도, 장성 영하 6도, 담양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6도, 나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례의 현재 기온 영하 7.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곡성 7도, 보성 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3남매가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긴급 체포한 2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 친모가 실수로 불을 냈는지 고의였는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친모 22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수로 불을 질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며 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씨는 아이들이 잠든 작은 방 앞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끈 뒤 우는 아기를 재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단 경찰은 정 씨가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 씨가 고의로 방화를 했는지도 함께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한 데다 화재 직전 나흘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닌지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방 밖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정 씨의 진술과 달리 아이들이 잠들었던 방 안쪽이 가장 많이 탔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어 경찰은 국과수의 현장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피의자가 방화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 포인트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씨가 귀가 전 큰아들의 옷을 고정할 옷핀을 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구속될 경우 거짓말 탐지기 적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숨진 아이들에 대한 부검은 오늘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무등산의 해맞이 행사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소방본부 119 산악구조대는 무등산 장굴제와 중머리제 등 주요 탐방로에 배치된 구조대원들이 응급 환자 9명을 현장에서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다행히 중증 환자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국민의당 당원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70%를 넘기면서 다가올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성권 광주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투표 결과가 통합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통합이 되지는 않겠지만 국민의당이 어떻게든 내부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투표 결과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가 한 3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가 투표 직후기 때문에 그동안의 반대파의 어떤 그러한 강경 모드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예정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 그러면은 일부 의원들의 어떤 집단 탈당 사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명 합의 이혼이라 그러죠. 투표 전부터 양측 간에서 조금은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얘기가 됐던 게 합의 이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유권자들,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예의도 될 수 있겠고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조금 탄력성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합의 이혼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어떤 특단의 합의. 최근에 이제 그 손학규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손학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재에 의한 어떤 특단의 합의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는 호남에서는 1대1 양당 대결 구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는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구도적인 어떤 변화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지역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총선 대선에서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결승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결승전을 앞두고 국민의당의 선수들이 이제 상당히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양당 지난 총선 대선처럼 양강 구도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분당이나 탈당 사태로 인해서 뭐 다자 구도로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양당 구조로서도 국민의당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다당
구조로 간다 그랬을 네. 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결과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당에 대해서 합당을 하건 분당을 하든 간에 이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호남 유권자들 분께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그런 통합 결정 직후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고는 계십니다만은 또 호남 유권자 가운데 일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드러냈던 어떤 다당제에 대한 그런 갈망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투표 직후기 때문에 조만간은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다가 네. 국민의당의 변화를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정계 개편 외에도 좀 저희가 집중해서 볼 만한 변수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올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보자들의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천 과정하고 관련해서 특히 지금 사정이 가장 넉넉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여유가 있다 그래서 입지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가 권력투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정계 개편. 이것도 나름대로의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지율에서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지금의 야당들 네. 이런 야당에서는 시급한 문제가 새로운 인재 영입이 절실한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거구제라든가 개헌의 문제 이런 것들도 올 지방선거에서는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지방선거 구도라든가 각 당의 후보 언제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식적인 이제 선거 일정은 이미 지난달 15일부터 뭐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2월 달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신청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당이 이제 그런 예비 후보자들 공천 심사를 거쳐서 4월 초쯤에 이렇게 공식적인 공식 후보 등록이 합니다만 네. 이미 각 당에서는 네. 물밑에서 이러한 후보자들 공천 작업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올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립 5.18 묘지에서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집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늘 오전 지역위원장과 소속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적폐청산과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함께 5.18 묘지를 참배한 뒤 시당 사무실에서 단배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전라도 정도 천년의 슬로건을 전라도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시도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한 전라도 천년맞이 슬로건과 엠블럼을 제야의 타종식에서 공식 선포했습니다. 슬로건은 천년의 역사를 품는 전라도가 새로운 천년을 향해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담양군이 새해 첫날을 맞아 새로운 담양 천년을 선언하며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담양 천년 선언문에서 담양군은 생태도시와 인문학 교육 특구의 이념을 발전시켜 나가고 풀뿌리 민주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군민 1000명이 참여한 합창 공연과 성악가 김동규 씨 등이 참여하는 음악회를 열어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기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포신항에서 새해맞이 다짐대회를 열고 올해는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는 난관이 많은 만큼 2기 특별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창업농 144명을 선발해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과 사회적 농업, 6차 산업 등에 대한 비전을 가진 청년들로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전일빌딩의 헬기 총탄 흔적 발견과 정권 교체로 재개된 5.18 진상규명 작업이 올해는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됐던 5.18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된다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5.18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은 우범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로등에 블랙박스나 긴급 구조 요청 장비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현재 광주 전역에 3천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3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골목길이나 공원 화장실 주변 등에 스마트 가로등 1,0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주 산정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현관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산정중 학생들은 지난 7월부터 매월 수요 집회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에 참여해 소녀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소녀상 제작 후 남은 금액은 광주나비에 기부했습니다. 새해에는 공중 화장실 대변기 칸에 비치돼 있던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고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은 별도로 설치되는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1월 6일부터 ACC 공공미술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 문화전당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을 해설사와 둘러보는 것으로 개인 또는 단체로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천연 수제 비누도 제공됩니다. 광주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아트 플랫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콘텐츠는 소설 어린 왕자를 각색한 어린 왕자의 선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각색한 홀로그램 인형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남면 원리 1구 33만 원, 2구 22만 4천 원, 화순읍 교리 1구 30만 원, 일심리 3구 10만 원, 만열리 1구 17만 5천 원, 대리 2구 10만 원, 내평리에서 20만 원, 나주시 공산면 가송 4구 7만 원, 가송 1구 10만 원, 남창 3구 10만 1천 원, 송월동 3통 주민 13만 원, 담양군 남면 학산마을 5만 원, 장단마을 4만 원, 고서면 고읍 1구 19만 5천 원, 성월 2구 7만 원, 주산 1구 21만 원, 산덕 1구 12만 원, 구례군 구례읍 백년리 여성경로당, 봉남리 청년회, 유림경로당, 명지아파트 경로당, 산정 남성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 새마을부녀회 20만 원, 지리산 휴가영동조합법인, 오봉 남성경로당, 봉동 여성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장성군 장선읍 덕진 3리 7만 원, 100개 1이 10만 원, 광주시 지원동 모아 미래도 아파트 80만 원, 풍암동 현대 3원 아파트에서 74만 8,8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